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이번 시즌 이제 3, 4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자, 감정평가론 봅시다. 362페이지. 자, 362쪽에 감정평가론 들었죠. 자, 가장 어렵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분야입니다. 감정평가. 감정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감정 평가한다 이렇게 하죠. 감정 평가. 자,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 사학하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국가 공인증 중에 대표로 세 가지 감정 평가사 개인이 국가 공인증을 받아가니 감정 평가는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주로 한미일에서는 감정 평가 사학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런 게 있죠.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고 나면 감정평가사 공부하기가 한결 쉬워지죠. 감정평가사 속에 저희들 공부하는 부동산학 원로라는 것이 우리 학개론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 있고 이제 경제학 원론 하는 것도 우리 경제론 엑스파일 하고 하시잖아요. 그거 아시면 또 쉬워집니다. 뭐 회계학도 여기 우리 학개론에서 T 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 공통점이 많고 또 민법, 공법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렵습니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어려워. 자기가 원전문에 시험 치면 이게 제일 어려워. 다 아시겠지만 한참 에너지 넘치 파이팅 할 때는 주택 공인중개사 하시고 하나 합격하면 다른 거 두 개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같이 하시도 좋고 하나 하시고 나면 보통 이제 좀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공부하는 것 같이 재밌는 게 없는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은 또 다른 증을 또 발을 디디가 또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은 뭐 그냥 공중에서 하나만 됐지 뭘 또 따. 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주로 하는 일 중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약 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작년 같으면 7문제 출제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 사이에서 출제합니다. 근데 이 문제 어렵다고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공부했던 걸 복습.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합시다. 이 부동산 이 금액이 시시각각으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27일 이건 이제 기준 시점에 하는데 이때 얼마일까? 그건 이제 감정평가하고 싶다. 이 기준 시점. 전에는 우리가 가격 시점이라는 용어로 썼지만은 이제 기준 시점 이렇게 쓰죠. 이 기준이 바로 평가 시점 같은 말이에요. 기준 시점, 평가 시점. 10월 27일 시점에 이때 70억, 60억 이렇게 평가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 평가하는 금액이 우리 이 감정평가론에서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돈을 저희를 계속 구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한번 보시면 시장가치 강조입니다. 시장가치 이런 게 있고 또 적정 가격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론 전체 그 어려운 우리 경제론, 투자론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시장 가격 하는 거 아시죠? 시장 가격. 마켓에 가면 시장 가격 푸른 신호등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시장 가격. 그 다음에 투자론 공부하시면 투자 가치 하는 걸 구하죠. 자, 영어로 써보면 시장 가격은 프라이스다 이래 부르죠. 시세, 주변의 시세, 사고 파는 시세, 프라이스.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영어로 쓰면 밸류 이렇게 하죠. 이거 두 개 합성어다 이 말이에요. 합성어. 시세도 중요하고 투자 가치도 중요한데 뭔가에 한쪽으로만 쓰면 약간 치우친 감이 있을 때 둘을 믹스한 가격 표현 방법 그런 게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런 가격을 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가격은 경제론 할 때 이미 공부를 다 했고 또 투자 가치는 투자론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복습이다,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장어로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엄청 어려워요. 그럴 거 없다. 단순한 복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적정 가격.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필요하대. 어디서 주로 그게 많이 필요할까? 세금 받을 때라든지 국가에서 또 보상한다든지 그런 등 해서 적정 가격을, 시세도 없는 그런 걸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보상하거나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대. 그때 용어가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 그래서 적정 가격은 저 뒤에 우리 가면 이제 세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대체로 보면 이 적정 가격은 얼마시냐면 토지하고 건물, 지금 현재 줄이 땅은 시세의 약 한 60%, 건물은 약 한 70%, 이 사이에서, 이 근처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평가해서 세금은 대체로 조금 낮은 가격으로 기준을 하겠죠. 그렇게 과세를 하고, 보상은 여기다가 1.5배, 1.2배 이렇게 더 줘야 되겠잖아요. 보상 등.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적정 가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대로 이 두 가지가 시험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어디 나오냐면 학교론 감정평가론 전반부에 앞부분 대다수가 차지하는데 이걸 주로 구합니다. 이걸 이제 감칙, 요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앞부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이걸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뒷부분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맨 뒷부분 나오는 게 이게 적정 가격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시험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험 출제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 갑시다. 자, 개념해서 개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념, 동그라미 1번. 감정평가라 하면 토지 등에 사람 빼고 다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너 10억짜리고 나 1억짜리다 하면 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은 이 가격을 붙이면 안 되지만 물건에 붙이는 게 가격이지, 지하 서비스에 사람의 얼마짜리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가치는 사람에 붙여도 되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제목에서는 밸류, 가치는 사람에 붙여도 됩니다. 저 양반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저 양반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도 되죠. 그렇게 흔히 우리가 붙이잖아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이 가격은 지하 서비스 물건에 갖다 붙입니다. 강아지는 개는 가격이 있다 없다? 개껌 있죠, 개껌. 개 가격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는 가치는 사람이고 프라이스, 가격은 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도 뭐 당연히 평가를 가격이 붙죠. 시세 있죠, 시세.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붙이면 안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갖다 붙이면 인신매매 불법이 안 되지. 토지 등 사람 빼고 전부 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밸류,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프라이스, 가액으로 표시하여 시장가치를 구합니다. 이 말이죠, 이제. 시장가치 영어로 뭐란다? 마켓 밸류.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 쓰고 있다. 우리 이렇게 시장가치라고 하는 감칙에 쓰기 이전에는 저희들은 정상가격이라고 썼습니다. 정상가격. 시장가치 쓰기 전에 정상가격이라고 쓰는데, 정상가격. 이 정상가격은 우리 경제론 공부할 때 봤을 겁니다. 완전 경쟁시장 가격이 정상가격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쓰는 정상가격, 완전 경쟁시장 가격일 때 그때 그대로 갖다 쓰면 현실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걸로 감축해서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마켓 밸류를 구하는 것이다. 잠깐 동그라미 3번에 내려가시면 부동산 평가는 적정 자료의 분석을 뒷받침되는 기준 시점 별표. 기준 시점. 당신 집 자산이 얼마요? 그러니까 10억이 돼. 오늘 또 하서 말이 오늘 얼마야? 물어보니까 100억이 돼. 어제는 10억, 오늘은 100억. 지 맘대로 얘기해도 틀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100억 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잘났을 때, 금수환 있을 때 20년 전에는 10억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느 시점이란 말을 안 쓰고 말을 붙이면 종잡을 수 없는 숫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다 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죠. 측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월 27일 시점 70억이다. 이렇게 평가한다. 이죠. 70이다. 평균 70 이상 합격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주로 나올 분야만 집어서 진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험 안 나오는 학교로는 제가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주요 주제 이렇게 학교론하고 민법하고 상대적 학습 방법이 좀 다르죠. 학교론은 탑 주제 나중에 제가 요약 할 때 40군데만 할 겁니다. 40군데. 우리 40문제잖아요. 그것만 하시고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큰 흐름만 아시면 사실은 문제가 풀리고 살짝 다 응용돼서 출제하니까 책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그래서 개념을 이해 잘 하시면 되고 민법은 뭐 바닥부터 훑어 올라가죠. 책 틀린 것도 거의 없고 법대로 나오니까 쭉 바닥부터 훑어서 바텀업 방식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법은 성실도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학교로는 깨치한다. 깨치면 아무도 아닌데 못 깨치면 첫날 만날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요 주제만 하겠습니다. 자, 넘겨버리고요. 바로 넘기시고 366페이지. 자, 366쪽에 감정평가의 분류 있습니다. 제도상의 분류해서 잘해. 공적, 공인평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공적 평가는 독일처럼 공적 부동산 평가위원이다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자, 첫째 보니까 공적 기관 있죠. 기관에 동그라미 쓰고 공적 기관에서 평가는 이런 걸 보고 공적 평가다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2번 공인 평가는 이건 국가 단체로부터 자격증, 공인 자격증을 부여받은 개인 동그라미 개인이 우리 이 나라처럼 한미일처럼 감정평가사 국가로부터 공인 자격증을 딴 분이 평가하는 걸 보고 공인평가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개인이 공인 자격증을 딴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필수, 임의. 말 용어 그대로입니다. 필수는 필수도 해야 되고 임의는 임의성 있게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자, 필수 평가를 보니까 둘째 줄에 그 애가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은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필수대로. 법대로 해야 되지. 내가 얼마 주겠다. 내 임의대로 행정장이 결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평가. 우리 민사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경매할 때. 그것도 법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세법 따라 해야 돼요. 세법 따라. 필수로. 조세법률주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조세법률 법에 따라서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평가는 내가 은행 가서 담보 잡고 대출 빌릴 때는 평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파트 가면 우리 국민은행 시세 있겠죠. 그 기준 따라서 하기도 하고 감정평가 한 가문의 시세에 따라서 담보가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공익평가, 사익평가 말 그대로입니다. 공익평가, 사익평가. 도로를 평가할 때, 산을 평가할 때 이럴 때는 주로 공익평가를 하겠습니까? 사익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 공익평가겠죠. 공공재로 쓰는 부동산은 공익평가 이렇게 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으로 쓰는 사익평가 중심이 되겠죠. 내가 주거용을 주택을 건축한다, 상가를 건축한다, 뭐 이런 공장을 건축한다. 이런 사익평가로 중심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심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평가는 법에 정한 대로, 법 규정에 정한 대로 평가합니다. 그 주위에 필수평가가 주로 여기에 법정평가에 해당한다. 그 다음 전체 업무 기술상 단독, 공동. 자, 패스. 넘기시가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이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현황평가,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조건부 평가, 조건을 붙여가 평가한다. 기한부 평가, 미래 특정 긴 시점, 기한부. 아파트 분양할 때 지금 말뚝 박아놨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분양할 때 분양 단가를 말까 하는 미래 특정 긴 시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이는 과거 긴 시점, 과거로 소급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한 예를 보시면, 기하이면 단순합시다. 기하이면 다 심플하게 하는 게 그게 좋죠.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밑에 부지만 일부만 평가인데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건부지 평가를 하죠. 건부지 평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평가한다. 부지란 말은 웬만한 바닥 토지 갖다 붙이면 되죠. 포괄적 용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물 있는 부지, 바닥 토지 이 말이겠죠. 건부지만 평가한대. 그러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하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정착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물이 없다면 이걸 나지 상정 평가를 하죠. 나지, 나 홀로 있지, 상상 가정, 나지, 나 홀로 있지, 상상 가정하여 평가한다. 이걸 나지 상정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에는 이것만 별도로도 시험 잘 나오니까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개념을 갖춰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부지 평가, 이놈을 보고 나지 평가하고 달리 건물이 현재 있죠.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는 현황 평가를 합니다. 현황 평가. 현황 평가다 이렇게. 현황 평가. 현재 상황, 건물이 있는, 정착으로 있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 단 모든 걸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여보니까 여 옆에 불법 건물을 붙여놨대요. 옥상에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걸 이렇게 붙여놨대. 이런 건 일시 이용, 불법 건물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 말이에요. 제외하고.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불법적인 제외하고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는 건부지 평가다. 건부지 평가다. 그러면 이 땅이 건부지가 좋은 건물을 잘 만나면 높게 평가겠죠. 잘못 만나 6번 건물이 있으면 이 낮게 평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그래서 건부지 평가 그런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나지 상정 평가다 이 말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 나체나짜 나홀로 있다 라고 생각하고 평가한대요. 이 건물이 없다면 나지 상정 평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건이 붙어 있지. 조건.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하는 조건 붙어 있습니다. 조건부 평가를 한다. 조건부 평가를 한다. 이 건물도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뭐 신축, 재축, 개축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보고 땅만 평가해 보자. 자, 우리 나지 상정 평가 이런 경우도 많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니까요. 전국 토의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3,200만 필지에 해당하는 개별 공시가를 징검다리 50만 밟고 이렇게 또 평가로 가죠. 중간에 표준지 공시가 50만 필지. 이 표준지 공시가 50만 필지를 평가할 때 이거 정착물이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있는 것은 없다면 하고 나지 상정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땅만 있는 것은 그냥 나지 평가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50만 필지 매년 2월 말까지 결정 공시 하잖아, 그죠? 국토부 장관 책임하에 결정합니다. 그걸 건물이 있을 때는 나지 상정 이런 용어로 써야 되고 건물이 없을 때는 나지 평가 이래 여기다 나지 상정하면 틀려요. 그럴 때 아주 많이 쓴다. 조건부 평가.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금 현재 말뚝만 박아놓은 상태에서 3년 후에 아파트가 완공 분양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미래 특정 긴 시점 이걸 보고 기한부 평가라 한다. 기한부. 기한이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미래 특정 기한, 미래 시점. 3년 후 아파트 완공 시 그때 평당 단가 얼마일까? 분석. 그 다음에 과거에 4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는데요. 그때 상속이 잘못되어서
이거 다시 다툼이 생겨서 평가해서 법대로 나눕시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과거를 소급한다. 소급평가라지. 소급평가. 보통 우리 과거를 소급하는 것은 과거를 소급하는 다툼이 많죠.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보면 주로 과거를 덜치는 바람에 많이 싸우죠. 과거. 단골 메뉴가 맨날 과거 특정 덜치면서 싸우듯이. 주로 소송 문제, 분쟁 문제에서 소급평가를 많이 합니다. 분쟁 문제 때문에 소급평가. 그 크게 이제 네 가지. 자, 현황평가, 요거 조건부평가 이 두 가지 비교 좀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우리 책에 봅시다. 원칙, 현황평가, 평가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 상황, 제약 물건 부착, 점유 상태 등이 있는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부지. 자, 건부지를 별표 놓으시고요. 그 건부지는 조건 평가를 하면 안 되고 현황 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옛날 박진수 축제 한참 잘 살 때 오른쪽 다리만 본가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응? 김태희 양, 우리 김태희 씨 이분 얼굴만 본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건부지도 건물하고 부지하고 같은 붙었는데 건물이 있는 부지만 평가하는 거니까 일부분이지, 부분. 그래서 이걸 부분 평가다 이렇게도 불러도 됩니다. 부분 평가. 당연합니다. 부분 평가인 부분 평가. 건부지는 부분 평가이자 현황 평가이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이게 원칙인데 예외로 조건부 평가. 예를 들으니까 그 나지 상정 평가 그 별표하시고 나지 상정 평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땅만 평가한대. 땅만. 우리 지금 학원 이 상가 밑에 토의도 공시가 있잖아요. 공시가 그건 나지 상정 평가 해뒀습니다. 전국 토에 정착물이 많죠. 그 밑에 있는 모든 땅들이 나지 상정 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원뿐만 아니고 나지 상정 평가 이렇게. 저희 평가니까 맨 땅이 있습니다. 맨 땅. 그건 나지 평가지. 나지 평가. 나지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나지 그대로 평가하면 되지.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 자,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예를 들어서 분양 시점 3년 후에 완공할 때 분양 평당 단가를 말각하는 물론 현실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평당이라 했습니다. 분양 시점에 확실한 아파트 조성지 평가. 조성 완료되고 나면 얼마 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소급 평가는 과거 기준 시점. 주로 민, 형사, 사건, 유력, 증거, 소송 등 다툼이 있을 때 주로 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요 금방 했던 이 개념 시험 잘 나오니까요 잘 비교해 두시고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 2, 3차. 자, 몇 차가 수준이 제일 높다? 3차 수준이 제일 높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부동산을 할 때는 3차 가장 전문가이고, 그 다음 2차는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이런 데서 주로 평가할 때는 관련 업종 종사자가 평가하면 2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들이 주로 감정평가사도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닌,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 분들이 평가하는 거 보고 1차 수준 이렇게 부르죠. 1차 수준.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요. 넘겨서 바로 6번의 별표. 대상 물건별 성질에 따른 평가인데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금방 했던 우리 이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개별 원칙, 개별 평가. 그 다음에 예외 구분 평가. 370페이지. 그 다음 원칙 일괄 평가, 예외 부분 평가 하는 말이 있죠. 자, 이거 우리 과거에 총론할 때도 슬쩍 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같이 마무리하시면 좋겠죠. 자, 네 가지니까 네 거리. 여기에 101지번 땅, 102지번 땅이 있습니다. 1필지 1지번 원칙이다 공부하셨죠? 공시부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필지란다. 필지. 필지는 법률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등기 등록 단위인 법률상 개념이죠. 그죠? 소유권 누구다 하는 요건 내 거, 요건 너 거, 둘 다 내 거일 수도 있고 반틈 네 거, 내 거 이런 거 안 되죠. 공유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일필지, 일지분 원칙이다 하는 이건 법률상 개념이고 등기 등록 단위 이 땅이 평당 단가 500만이고 저 땅이 평당 단가 300만이다. 자, 이거는 무슨 개념? 획지죠, 획지. 땅이 이 땅 저 땅 구획돼서 가격, 등 가격, 불로 구분한 얼마짜리냐, 이거 얼마짜리냐, 저거 얼마짜리냐 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죠. 그죠? 경제적 개념. 자, 그러면 필지는 법률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전에 우리 공부를 하시는데 필지 면적과 획지 면적이 같죠? 필지별 각각 개별 평가한다. 이래서 개별 평가라. 개별 평가. 개별 법률상과 경제상이 이건 같아요. 법률상과 경제상과 같습니다. 요 개별 법상, 경제상 일치하는 요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원칙. 근데 이쪽 땅 103지번 땅 이건 모퉁이 땅을 보니까 여기 모퉁이 이 땅은 평당 1,000만 원이고 저쪽에는 평당 700만 원이고 이쪽은 평당 500만 원짜리라. 한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다른 것. 자, 가치가 다른 것은 구분해서 평가하고 이 땅이 10억이고 저 땅은 3억이고 이 땅은 2억입니다. 후 합산하면 103필지 합 15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가치가 다르면 구분 평가해야 됩니다. 구분 평가. 구분 평가의 구분 먼저 구분해서 평가하고 후 토탈 합산 이렇게 하면 돼요. 선 구분 평가 후 합산 이렇게. 그다음 아래 104지번 땅과 105지번 땅이 있습니다. 두 필지죠. 두 필지인데 이걸 몽땅 다 일괄 매매, 임대차, 거래를 했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할 이유가 없죠. 평당 단가 500만 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또 임차 전부 다 같이 이 대형마트 모퉁이 점차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하면 평당 단가 얼마? 다 같은 거죠. 그때는 일로 보고 일괄 평가를 한다. 일괄. 하나로 보고 일괄 평가 이렇게 하십니다. 일괄 평가. 경제상은 하나니까. 법률상은 두 개지만. 자, 우리 부동산 활동할 때 경제가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학교는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요. 경제, 돈이 중요합니까? 투자 가치, 가격이 중요합니까? 네 거다, 내 거다, 몇 필지다, 법률상 행식 이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경제가 중요하지. 뭐래도 많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괄평가다 하는 뜻이 아는 게 중요하죠. 같이 평가한다. 실무 가보면 당연히 공부 이거 하나도 안 해도 가보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공부한 사람은 아는 게 아니지. 자, 저쪽 땅이 106지번 땅이다. 필지. 근데 도로 확정한다고 이 도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럼 수용된 부분 보상을 받아야 있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법대로 필수 법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아까 우리 봤지만. 그럼 이건 이제 전체 10억 중에서 여기 3억짜리다. 이렇게 일부분만 평가해서 부분 평가입니다. 부분 평가. 부분. 다 평가할 필요 없죠. 근데 다 평가할 필요 없는데 전체 10억짜리 중에 3억짜리 됐다. 이렇게 먼저 전체를 평가하는 이유가 전체 중에서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 필요하잖아요. 이 땅만 있다가 요만큼만 땅에 있다가 요것만 수용되면 그래 할 필요 없는데 다른 땅도 있는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수용되잖아요. 그럼 전체 가치가 높은 중에서 일부 수용되면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전체 가치가 낮은 중에서 수용되면 적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가를 합니다. 전체 중에서 부분 이렇게 합니다. 선 전체 후 부분 이렇게 한다고. 선 전체 후 부분 이렇게 부분 평가를 한다.
근데 부분평가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평가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조건이 달성될 때 부분평가를 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 감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출제를 많이 해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성립한다. 금방 이제 수용도 하는 것은 그런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부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평가. 자, 그 다음에 이 둘 비교.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하고 이거 둘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평가. 자,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 할 때 다른 걸로 각각 구분해서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합치면 103필지 토탈 15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부분평가는 뭐 일부분만 본가입한다든지 일부 수용됐다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것만 부분평가할 수밖에 없죠. 특수한 목적, 합리 조건이 달성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부분. 아까 우리 근부지는 구분입니까? 부분입니까? 근부지. 건축물이 있는 부지만 평가합니다. 이거 부분이죠, 부분. 전체 일괄평가가 원칙인데 이게 왜 하면 아니 통상가를 매매할 때 건물하고 땅하고 일체로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토지만 평가한다는 것은 전체 중에서 부분이에요, 부분. 만약에 10층만 이것만 처분한다면 구분 평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겠지. 10층 구분 등기 있잖아요. 구분 소유 등기 그 매매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만 상식적으로도 지극히 책에 올려놓으면 이게 뭔가 전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원칙 개별 평가.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요 101, 102 물건마다 이 말은 법상 물건마다 이런 뜻이다. 필지는 법률상 개념이니까 법상 물건마다 행하여야 한다. 그 행하는 게 이제 평가, 획지로 행한다 이 말인데 경제상으로. 그럼 필지 면적하고 획지 면적하고 같습니다. 101, 102 면적이 똑같죠. 그 다음 예외, 구분 평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구분 평가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법률상은 130은 하나인데 경제상은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같이 다른 걸로 평가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구분 평가라 한다고 가치를 달리 감고다가 줄을 잘 끊으셔야지. 가치를 달리. 자, 이건 필지 면적은 이렇게 큰데 획지 면적이 적죠. 이해가시죠? 필지 면적은 큰데 획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일괄평가 원칙. 예외 이렇게 구분평가. 일괄평가 원칙이다. 자, 둘 이상 대상 물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구분 그 줄 꺼놓으시고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구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보고 일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방 봤지만 법률상 104, 105 두 필지지만 일체로 매매 그리고 전체 가치 마트로 쓰면 용도상 불구분이죠. 구분이 안 되죠. 이럴 때는 하나로 보고 평가한다. 당연하지. 면적을 따지보면 필지 면적이 이때는 획지 면적이 크지. 필지 면적이 작고 104, 105 필지가 적잖아요. 획지 면적이 크죠. 그 부등호가 잘못됐네. 부등호 잘못됐네. 못 봤을 까.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 밑줄 쫙 끄시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부 수용시 보상평가. 이게 바로 특수한 목적, 합리 조건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만 평가해서 보상가를 받아야 되겠지. 금부지 평가도 마찬가지. 자, 요게 금방 또 아주 또 중요합니다. 금방 우리 별표 친 그 두 개만 알면 다른 거는 자동 따라오고 시험 거의 안 나오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우측에 Q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XX. 자, 점점점 3개. 자, 첫 번째 점.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2007년 7월 4일 된 갑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땡땡 감정평가 사무소에 누구에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의뢰일 10월 24일. 그 다음에 A 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조사 완료. 자, 가격조사 완료하고 쭉 끊읍시다. 가격조사 완료일이 기준 시점이 돼요. 기준 시점. 가격조사 현장의 필드에서 완료하면 그 얼마짜리다 하는 게 기준이 되죠. 10월 27일. 감정평가사 홍글동이가 보고서 작성 하룻밤새 작성했네요. 10월 28일. 자,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 의해서 행해진다. 경매를 평가할 때 임의대로 평가를 하면 안 되죠. 평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해야 됩니다. 틀릴지 벌써 강제. 이거 감정평가사인 점에서 임의평가가 아니라 필수 강제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아마 그냥 냄새만 좀 맡아보고 사신 분들도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버리고. 자, 한 장 넘기 시간이 372페이지. 부동산 가치와 가격, 이거 또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미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프라이스다 하고 이미 다 했죠. 자, 가치. 영어로 가치 돼, 영어로. 영어도 시험 나옵니다. 가치, 밸류. 자, 가격을 말한다. 가격은 프라이스. 우리 경제론에서도 무수히 많이 써봤죠. 자, 여기서 이 가격은 이제 가격 앞에다가 시장이라는 말을 써주시고, 시장 가격이라는 뜻이래. 가치 앞에다가 투자란 말을 쓰시면 됩니다. 투자 가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론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경제론을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설명 안 해도 돼요. 이 밑에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안다는 뜻이라. 근데 투자론, 경제론 어려워서 이해가 될까 말까 직관적으로 그걸 봐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 응용해보면, 간평론에 응용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보는 겁니다. 자, 이거 투자 가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이런 말을 우리 투자론에서 한 거 들어보셨죠? 미래 현금 유입. 부동산을 원룸을 사가지고 보유타가 양도하다가 처분한대.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임대하다가 양도한다. 그러면 보유할 때는 임대소득 5년간 임대했다가 양도하면 임대할 때 돈 들어오고 양도할 때 돈 들어오잖아요. 현금 이 유입의 현재 가치. 그게 투자 가치라. 그렇게 우리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론 공부할 때. 원룸을 살 때는 돈 나가는 거죠. 이 시장 가치다 하고 이 투자 가치다 이런 소리 많이 해봤지. 이때 시장 가치하고 이어서 시장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뜻이. 우리말로는 똑같은 표현인데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런 뜻이다. 그런데 투자 가치는 시장 가격에 비하여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투자 가치는 투자원 공부할 때 투자자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죠. 이 원룸 A라는 이 원룸인데 A라는 이 원룸을 투자 가치가 A라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전부 다 다르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주관적이다 그랬죠. 주관적, 추상적. 그러면 시장 가격인 이거는 시장에서 실제 공주에서 사무실 가면 이 전문가인 중개사 또 가치 구하는 전문가인 주로 감정평가사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공행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시장 가격 전문가인 공주에서 사무실 가면 거래된 가격은 여러 개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어제 이 상가가 10억에 거래됐으면 10억이지
11억이 되고 9억이 되고 이럴 수 없잖아. 이중장부라든지 속에 있는 거 말고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또 수요 공급자, 다수 수요 공급자 사람 중에서 10억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이죠. 그죠? 객관적이다. 객관적, 구체적, 하나. 이건 가지고는 주관적. 이게 주관적이니까 가치다원론, 여러 개. 이 가치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도 투자 가치가 다 다르지만 교환 가치 말고 사용 가치도 있고 또 장부 가치도 있고 보험 가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 교환 가치는 매매하는 거죠. 사용 가치는 사용 수익 대가인 임대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말 갖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가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다원론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많다. 이렇게 바로 얘기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밸류 가치다. 밸류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서서히 올라간대. 이 부동산 가치가 서서히 올라간대. 근데 가격은 어떤 데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때는 과대평가된 것이고 저때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자, 부동산에 죄송합니다. 자, 가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했고 시장 가격은 이건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수요가 많으면 시장 가격은 올라가지.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공급이 아주 많으면 폭락할 수도 있지. 폭락. 그래서 시장 수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든 주식 가격이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시장 가격, 이 프라이스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니까 가치가 있어야 올라가고 가치가 없으면 내려가고 이래 되는 거죠. 가치. 그런데 이 가격이 제한물이 폭등하고 폭락해도 이 가치의 주변에 맴돌잖아요. 응? 가치 주변에 맴돕니다. 그래서 가치는 사람이고 가격은 강아지다 해서 화폐고 화폐를 매개 변수하여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집에 나가가지고 올라가면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죠. 강아지가. 그 같이 또 집에 들어오죠. 집 나갈 때 같이 나갔다 집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장기간 합치면 같은데 장기간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합치면 장기간은 없어집니다. 강아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평균하면 비슷하겠죠. 없어지고 단기에는 일시적으로는 폭등, 폭락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살 때 이때 사는 사람도 있죠. 이때 사가지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볼 때는 테크니컬 그래프 분석하니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때 팔면 되니까 차익이 생길 수 있죠. 과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렇게 부르죠. 보통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때 팔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다니까. 원래 저평가는 사면 올라가고 고평가는 팔아야 내려갈 거니까 미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불구하고 저평가도 산다 얘기지. 이 사가지고 더 내려갔을 때 안 팔기 위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덜 내려갔을 때 팔기 위해서 이렇게 팔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근본적으로 매매 타이밍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간단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보면 미래 현금 유입의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놨죠. 이거 투자론적으로 표현하면 현금 유입,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장 가격은 교환 시장에서 또는 교환뿐만 아니고 용익 대가로 임대료도 역시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가격 가면 매매 가격은 지불된 가격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지불된 금액이다 이 말은 사는 사람 입장이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면 받은 가격이 있죠. 그렇게 해도 되고 수입된 금액이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값이다. 그 다음 가격은 거래된 값이다. 가치는 여러 개 다운 보는 관점 따라서 가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은 하나밖에 일 수밖에 없다. 하나다. 근데 과거 값이라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과거도 매매하면 하나만 있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장 관계없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투자 가치의 주로 상대적 전문가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전문가는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가장 중심에 서 있겠죠. 전문가이다. 그 다음 우측에 문제 Q. 자, Q.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X. 3번. 가격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X죠. 다 틀려버렸습니다. 다 틀려. 문장이 다 틀려버렸지. 가격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간에 거래된 가액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장래 기대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래야 되죠. 미래 가치다. 이것도 틀리고. 나머지 1, 2, 4, 5 그냥 읽어버리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자, 그거 간단히 해봅시다. 부동산의 이 마켓에 시장에 가보니까 이 마켓 하여튼 시장이 중요하니까요. 수요 사는 사람과 공급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고 파는 이 경쟁인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공급 많으면 아파트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거죠. 일치할 때 그때는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금방 수요 공급이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고 많이 팔고 싶고, 가격이 싸면 많이 사고 싶고 적게 팔고 싶죠. 그래서 가격이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이걸 보고 바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하행성, 상행성, 이중성이라 한다 이 말이지. 꼭 개념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으시고 한번 또 쉬었다가 들어갑시다.